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거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담상조와 아, 낙정하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글의 출처는 유자후 묘지명이랍니다. 유자후 묘지명에 나와 있는데, 이 자후라는 사람은 유종원이를 말해요. 유종원. 우리가 당송 팔 때, 시에 팔 때가 하면은 한유 유종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유종원이거든요. 유종원의 이 묘지명을 지은 사람은 한유예요. 한유는 유종원보다 4살이 더 많죠. 4살이 더 많은데, 나중에 죽은 거는 47살 때 이 사람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한유는 그 관직이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유종원이는 26살에 입신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잘 가다가 나중에 이제 모함을 받고 유배를 당하고 결국은 여기서 다시 누군가를 청거를 해주는 사람 없고 그런 식으로 다 자천을 시켜서 결국은 이제 변방에서 이렇게 쓸쓸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자식들은 다 어렸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유자우 묘지명이 유명하냐면은 이분이 평소에는 참 용기가 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경성으로 이렇게 좋은 데로 가는데 자기 친구가 아주 변방으로 자천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모가 80이단 말입니다. 친구 노모가 80인데 이 친구가 이제 쫙 변방으로 가는데 노모를 모시고 가기도 어렵고 놔두고 가기도 어렵고 참 괴로운 일이, 난처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유종원이가 그러면 내가 바꿔서 가리라 하면서 황상에게 그런 식으로 바꿔서 가는 게 설령 내가 원을 한다 해가지고 죄가 되더라도 내가 그걸 달게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친구는 다른 임지로 가게 되고 먼 데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유가 이렇게 좀 먼 데로 이렇게 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지를 못하고 변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모함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변방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유가 그래서 묘지명을 적었어요. 자기도 이제 새로운 임지로 가고 있는 도중에 유종원이 참 절친인 유종원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묘비명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마을에 살면서 서로를 받들고 기뻐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서로가 마셔요. 그러면서 서로를 초대하고 방문하고 지낸다 이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잘 지낸다 이거요. 그리고 후후하고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서 말을 하고 서로 아래를 취하면서 손을 잡고 악수하고 폐와 이렇게 이 폐와 간을 서로가 꺼내어 서로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럴 정도로 평소에는 친하게 지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를 가리키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서로 등지고 저버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참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당시만 보더라도. 하긴 간과 폐를 서로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속을 다 보여주는데 안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나
만약에 작은 이익이나 손해가 만일 이렇게 어떤 그 경계에 마주치면은 겨우 털럭의 견줄만 하여도 외면하고 모르는 체함이 서로 알지 못하는 듯 하다 이거죠. 평소에 감각 쓸개를 그냥 서로가 내줄 정도로 그렇게 막 서로 친한 척 하다가 조그만 이 털럭만큼의 이익과 손해가 이게 뭐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 알았느냐라는 식으로 외면해 버린다 이겁니다. 서로가 등 돌려 버리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서로가 그냥 막 서로가 죽고 못 살자가도 갑자기 오늘 한순간에 그냥 서로가 뭐 원수처럼 이렇게 헤어진다 이거예요. 그 털럭만큼의 이익과 손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정, 낙함, 그러니까 떨어질 낙함, 낙함정, 불일. 함정에 떨어졌는데도 불일 전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구제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구제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낙함. 이걸로만 하면은 그나마 그런갑다 하겠는데 오히려 반제 오히려 밀치는 거예요. 서로가 밀쳐버린다 이겁니다. 공공한 사람을 그냥 막 더 밀쳐버린다. 절벽에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을 밀쳐버린다. 오히려. 그리고 또 하석 돌을 던진다 이거요. 돌을 던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조사 언이니까 돌을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비일비재하다. 그 옛날 당나라 때의 그 사람의 인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 정치판을 보면은 뭐 이것보다 더 적나라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정 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정하석.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밀쳐가지고 더 공궁에 빠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말 짐승이나 오랑캐도 차마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계간대로 됐다 하면서 흐뭇해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음흉한 걸 표현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종원의 그런 행실을 그런 소문을 듣는다면 모두 조금은 부끄러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조금 부끄러워할 때 그것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애당초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애당초 이러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부끄러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야 목적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애당초 접근하고 사람한테 이렇게 앞에서는 그냥 쓸게 다 내줄 것 같이 막 하면서 하다가 이제 목적 달성하면 언제 받느냐 하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막 오히려 그냥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짐승이나 오랑캐도 차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짐승이나 오랑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얼굴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대요. 수많은 세계가 존재하는데 사람이라 해가지고 사람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악이 다툼한다는 그 악의의 세계에서 살다거나 맨날 이렇게 싸우는 아수라장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맨날 근심 걱정 불안해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식으로 산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옛날 선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폭포에서 떨어져요. 폭포에서. 그러면 애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풍덩 떨어졌어요. 풍덩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내려가다가 이제 중류쯤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하루쯤 와가지고 이게 바로 이 직전에 이제 풍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야 그러면은 뭐 지푸라기라도 던져주고 튜브라도 던져주고 밧줄이라도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던져주는데 그냥 공짜로 던져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보니까 야 help me 살려주세요 하는데 얼마 줄래? 뭐 이런 식이에요. 얼마 줄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뭐 말을 하는데 이게 내가 감당할 만한 그 돈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이제 중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급해져 가지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하면은 야 빨리 던져봐, 빨리 밧줄 던져, 튜브라도 던져봐, 내가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던져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도 이제 조건이 그렇게 하다가 안 맞는데 이렇게 가면 막 이 순간 마지막 이제 이 폭포 바로 밑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황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던져줘, 내가 다 주라고 요구한 대로 다 줄게 액수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길목에서 있는 사람들이 단가를 많이 불러요. 단가를 많이 부르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부터는 아직까지 이쪽에는 여유가 있다가 이쪽은 이제 좀 급해지고 이쪽에는 이제 막 아무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떨어지면 중구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공권력이다 이거예요. 법의 근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에 이렇게 평소에는 별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 별거 아니다고요. 그런데 누가 하나 사람 때려버린다든지 내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적출이 돼가지고 뭐 채무조사 당한다든지 아니면 경찰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뭐를 한다든지 검찰한테 가가지고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법의 그물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법의 그물망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가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질 수 있는지 그거는 법의 그물망을 들어가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포탈을 했어요. 포탈을 했으면은 당연히 세무조사 나갈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나가니까 여기서 지금 세무조사 나오네.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선임을 해가지고 할까?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포탈을 했으면은 제척기간이 보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기조사는 1년이 통상이래요. 그리고 나머지가 2, 3년 하는 거는 비정상이고 이게 통상이고 1년 하다가 이제 뭐가 되면은 이제 그걸로 끝난다. 그런데 이제 비정기조사가 와가지고 탈세 제보라든지 FIU라든지 거기에서 뭐가 자료가 오면은 그 기간만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확대하는 거예요. 제척기간만큼.
확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은 계좌를 다 입수를 해 가지고 5년치를 받는데 5년을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과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1년치만 해 주라.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법의 그물에 한번 들어갔는데 이게 막 이게 물살의 속도가 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영쓰는 재주가 있어 가지고 이 물길을 막겠냐 이거. 물길의 흐름을 내가 쫙 느리게끔 하겠느냐. 아니면 튜브를 던져 가지고 이제 그냥 내가 살려주겠느냐. 얼마나 어떻게 살려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던져주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본인이 그걸 헤엄쳐 가지고 받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잡으면 내가 끌어주겠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가라는 것도 대가 받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무 공무원이고 누구 공무원이고 경찰 공무원이고 누구 간에 공무원이 파리 목숨 아니에요. 파리 목숨. 그러니까 돈 받아 가지고 뭐를 일을 해 준다? 그러면은 본인이 당연히 징계당하고 형사처벌 당하죠. 당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겁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거는 이만큼 꼭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요. 왜? 감사에 안 걸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더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판단을 사실관계 부분이고 아니면 거품인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1억 할 거를 내가 10억 한다고 10억 과세할까? 뭐 이런 식으로 뭐를 떠들어보면 10억도 과세할 수 있는가? 라고 하지만 나중에 불복을 쳐보면은 그냥 1억에서 딱 끝나버릴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납세자들은 막 그게 겁나죠. 내가 10억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겁이 난다 이겁니다. 겁이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찾아가죠. 이렇게 물결에 뛰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전문가들한테 너가 전문가라면 밧줄 좀 던져줘봐 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 얼마 줄래? 라는 식으로 이제 흥정해가지고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바가지 요금을 씌우든 뭐를 하든 간에 필요하면 너가 수임을 해라 라는 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떠내려가지고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과정에서 야 바가지 요금 씌우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선택의 자유를 없애고 있네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내가 지금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바가지 요금 강요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투덜투덜 해봐야 그냥 순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뭐 그냥 가서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단계에 있느냐 이 단계에 있느냐 이 사람이 아주 절실하게 뭔가가 위태롭게 공공에 빠져 있는 순간에는 더 많이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처벌의 관문이다 이쪽은. 형사처벌의 관문이고 이거는 이제 세무조사의 관문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세처분되고 뭐 이렇게 그 범칙 조사로 넘어갈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단가들이 다 틀려지더라. 그런데 요즘 이제 세무사에 관련된 상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무조사에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세무행정을 하는 그런 대가를 받고 내가 뭐를 해야 될 거를 안 해준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내가 이게 해야 될 거를 안 하면 감사에 걸린다니까. 공무원들 상대해 보시면 항상 하는 말에 입에 그냥 막 붙은 말이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에 걸립니다. 이거요. 감사에 걸립니다. 라는 건데 해야 될 거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하는데 본인들이 왜 세무조사에서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세무조사에서 왜 성공보수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성공보수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세청이 책정한 액수를 깎는 게 그 액수가 국세청이 자기가 과세하고자 하는 액수가 기준이 돼가지고 만일 그게 10억이면은 그걸 자기가 최대한 깎아가지고 5억이 됐다 그러면 5억을 자기가 깎았으니까 5억에 대해서 뭐 15% 달라, 10% 달라, 20% 달라 이런다는 거죠. 제가 어떤 지방청장 이제 고위청장
하신 분이 이제 세무조사를 이제 주로 하셔가지고 예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공 보수를 그럼 그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그러니까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항시 이런 거를 세무조사 이런 거 이렇게 공공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렇게 강물에 그냥 막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한테 셀프미 하면은 튜브 하나 던져주는데 돈 얼마 줄래 얼마 줄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대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생명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나가게 그 생명 에너지를 쓴 대가를 이제 받는 거거든요. 받는 건데 막상 내가 한 일은 없는데 쇼맨십으로 내가 뭐 할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공공에 처한 사람을 가지고 뭐를 돈을 벌려고 한다. 그거는 이제 장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벌된 사람은 내가 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세금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조사도 뭐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또 옆에서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다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있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절대 말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살포시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진짜 내가 이게 진짜로 이렇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혹여나 내가 이렇게 오히려 좀 이렇게 공공에 빠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 든다면은 그런 것들은 한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모르시면은 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